이제 뭐 스스로 뭐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또 취준생분들이 대표적으로 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게 바로 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뭔가 계속 이제 우울해지는 건데 왜 이런 증상이 특히나 또 취준생분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건가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사회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항상 가늠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그 포지션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취업 준비를 어려워하신다는 말은 좀 이미 친구들은 많이 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또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좌절감도 자꾸 느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포지션이 굉장히 좀 좌절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자꾸 하면서 생기는 좌절감, 열등감이 축적되고 우울감이 되고 우울감이 또 축적되면서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겨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사실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뭐 취준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뭐 학생, 뭐 주부, 직장인,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사실은 특히 지금 시국에는 뭐 우울증을 뭐 거의 다 달고 산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자가 진단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돌아요. 이걸 해서 뭐 몇 개 이상 되면은 우울증 의심해 볼 만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사실 항목이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 뭐 좀 믿을 만한 문항표인가요? 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이제 우울 선별 검사라 네.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네. 봤더니 이제 PHQ-9이라는 PHQ-9이라는 검사를 조금 다르게 번역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HQ-9이라는 거는 9가지의 문항을 네. 이제 우리가 정신과에서 진단 체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DSM 지금 5로 바뀌었습니다만 DSM-5였던 진단 체계에 맞게끔 질문을 유형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박용진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건가요? 지금 이건데요. 제가 문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2주간 네.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아하. 어느 정도를 곤란을 겪으셨습니까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0이 없는 거고요. 네. 1은 이틀에서 3일 정도. 예. 2주로 2는 일주일 이상. 3은 거의 매일이거든요. 첫 번째 문항은 이렇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네,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다 비슷한데. 세 번째는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 혹은 뭐 자주 깨는 게 아니라 혹은 너무 많이 잤다. 네.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거나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평소 이거 비슷한 다 이렇게 하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거는 네 했습니다. 다음은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이것도 뭐. 네.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고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점수를 다 더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낮은 점수가 0이고요. 제일 높은 점수가 27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임상적으로는 저희가 10점 기준을 삼거든요. 네네. 10점이 넘어가면 이제 뭐 중등도 이상의 네. 우울 증상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5점에서 10점 사이는 이제 가벼운 우울 증상, 어떤 우울의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가벼운 우울증으로 9점 나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도 해보면 예. 가벼운 보통은 이제 우울 이렇게 증상으로 나올 것 나옵니다. 같아요 하다 보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여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한참 막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했으면 저 한 20점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좀 근데 그런 순간이 길게 가지 않는다면은 또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순간적인 그쵸. 스트레스로 약간 욱하는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지속이 얼마나 되느냐가 또 네, 네. 중요한 거네요. 구덩이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면 이제 우울증이 아닌 건데 계속 파고 들어가거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또 우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심한 우울감이냐 아니면 심한 우울증이냐, 이 일정 부분 시간이 지속되는 심한 우울증이냐, 이거에 대한 구분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것보다는 혼자서 좀 삭히고 혼자서 그냥 끙끙 앓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럴 때는 무조건 병원은 와야 된다. 이거는 심각하다 할 정도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될 만한? 일단 본인의 일상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네. 병원 한번 가보시는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일상 기능 수준이 떨어질 때 대인관계라든지 뭐 사람 만나기 싫고 잘 만나는 사람이 사람 만나기 싫고 회사 일 하는 것도 뭔가 좀 능률이 많이 떨어지고 뭔가 해나가는 것이 뭔가 삐걱삐걱거린다는 느낌이 들 때라고 기준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권유드리는 거는 당신이 정신과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고민하기 시작하면 일단 무조건 한번 와서 상담을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크게 제약도 많이 없고 고민이 하실 만한 부분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셔서 가볍게 상담 한번 받아보고 이런 윤곽을 잡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고민하고 있으면 일단 무조건 와서 한번 상담 받아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신과에 오시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잠을 못 자서 오시죠. 잠을 못 자면 그게 사람이 제일 괴롭거든요. 네. 네, 그게 가장 흔하게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이유신데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드려요. 저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집에서. 한 번밖에 안 하세요? 저는 거의 매일 하는데. 매일 받아가나요? 그 동네는? 저희 동네는 매일 받아가요. 저희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받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번 하고 한 번은? 한 번은 모아놓죠. 모아놓고. 네. 모아놨다가 네. 이제 그럼 합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하루는 날을 잡아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분리수거를 네. 할 때가 있죠. 근데 정말 크게 분리수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네네. 정말 업체를 불러다가 돈을 내고서라도 네. 쓰레기들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어떤 마음에, 정서에, 정신에 나도 모르게 쓰레기들이 쌓이는 때가 와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주기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면서 정리를 하지만 네. 정말 때로는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이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없어서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될 때가 네. 있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 평소에 하고 있는 즐거웠던 행동들이 즐겁지 않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조금 꺼리게 되고 그런 것처럼 내가 평소에 하던 생활에서 조금은 자꾸 거리를 두면서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내 삶에서 쌓이는 정서적인 쓰레기들을 처리 못하는 타이밍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은 전문가한테 가서 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정화가 필요하군요. 예.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마음의 병을 좀 안고 있는데요. 좀 참지 마시고 또 아픈 마음을 또 치료할 때는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치료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명심하시고요. 취준생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